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이랑 이어가지고 계속 판다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어, 우선 이제 목차가 기본 기능, 이거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기능, 그냥 좀 잡다한 거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진짜 설명을 하고, 이거를 빼려고 그러다가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커리, 그러니까 어떤 요게는 이제 그 필터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할당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할당을 좀 잘랐습니다. 여기는 좀 쉬운 할당,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람다 펑션이라는 거에 좀 익숙해지면은 할당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행을 어떠한 그 형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귀찮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귀찮고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보통 이제 예쁘게 생기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좀 자잘한 그런 테크닉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넘파이하고 판다스를 불러오고요. 컬럼들의 이름을 변경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컬럼들의 이름을 정하거나 변경을 해야 될 때,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 우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랜덤 아무 숫자나 넣을게요. 랜덤에서 3-2의 이제 디멘전으로 제가 이렇게 어레이를 뽑고 넘파이 어레이죠. 요거를 PD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면 요거 클래스죠. 그러면은 얘를 형태 변환하는 게 되죠.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데 여기에서 컬럼즈라고 치게 되면은 여기에 아까 이제 컬럼 이름이 0, 1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0, 1에 대응하는 이제 컬럼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 컬럼 이름들이 요게 싫고 그냥 A하고 이제 B 요런 게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잠시만 너무 빠르다. 이게 사실상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지만 이거는 그 0, 1이라는 리스트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하고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것도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스트화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0,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내가 사실 이제 0, 1이라고 한 거하고 이게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컬럼 이름이 1, 2라고 하면은 그냥 컬럼 이름이 1, 2가 되는 거고, 그쵸? 내가 이런 숫자가 싫고 나는 변수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B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컬럼 이름이 AB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컬럼 이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요거는 그냥 통째로 내가 이러한 리스트로 앞으로 컬럼 이름을 쓰겠어 라고 바꿔버리는 거죠. 자, 다시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똑같은데 set, 그러니까 축에 뭔가 이제 이름들을 바꾸라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축을 주게 되면은 이름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얘가 1인 거는 그 컬럼을 의미하고 이게 빵일 경우에는 로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요 코드를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게 아마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안 되네. 컬럼인가?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요게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게 낫겠다. 저는 이제 요거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와닿지가 않는데 그 축이 이제 1이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멘전이 보통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디멘전이 이렇게 3,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3은 행이 그러니까 줄이 3개 있다는 거고 여기 2는 컬럼 열이 2개 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첫 번째 축이고 요게 두 번째 축입니다. 근데 첫 번째 축은 파이썬에서 0을 의미하고 두 번째 축은 파이썬에서 이제 1을 의미해서 여기 1을 쓴다라는 거는 컬럼을 의미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갖고 이 0과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0, 1에 해당되는 거를 내가 A, B로 바꾸고 싶고 그거를 내가 요렇게 놨다는 거는 그 컬럼들의 이름을 A, B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제 요거를 0으로 두게 된다면은 로우들의 이름을 A, B로 바꾸라는 건데 로우는 이제 세 개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요렇게 C까지 하게 되면은 로우의 이름이 A, B, C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 지금 이 두 개의 방법은 뭐냐면은 컬럼들의 이름이 이제 통째로 그냥 싹 바뀌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여기에 0이라고 된 그 컬럼 이름이 있죠. 0이라고 된 것만 A로 바꾸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 네임하고 여기 0을 A로 매핑을 시키는 딕셔너리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컬럼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0에 해당되는 것만 A로 바뀌고 내가 1에 해당되는 거를 뭐 AA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1에 해당되는 거를 AA로 바꿀 수가 있고 두 개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죠. 0에 해당되는 거 AA로 바꾸고 뭐 1에 해당되는 거 BB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얘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컬럼즈라고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옵션을 쓰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똑같죠. 보통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축을 지정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밑에 코드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밑에 코드는 싫다라고 하면 그냥 위에 코드 쓰시면 돼요. 비슷하거든요. 열의 이름을 변경을 하고 싶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컬럼들을 뽑고 싶으면 아까 뒤에 컬럼즈라고 했으면 됐죠. 인덱스를 뽑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로우의 그 이름이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덱스라고 하게 되면 이제 0, 1, 2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나는 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거슬린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여기에 있는 인덱스는 이제 1, 2, 3 이렇게 바뀌게 되죠. 나는 이거 아니고 여기에 무슨 의미를 주고 싶다. 이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그 이름이 인덱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무슨 날짜 같은 거로 넣을 수도 있고 뭐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그 set 인덱스라는 게 있었죠. set x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1, 2, 3 요거를 하고 싶고 이번에는 축을 0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로우에 대한 거를 바꾸고 싶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1, 2, 3이 되고 난 특이하게 11, 12 아니 22, 33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거는 생략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생략 잘 안 합니다. 저걸 생략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헷갈려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인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리네임하고 몇 개만 그러니까 이거를 리네임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내가 여기 1에 대한 하는 거를 내가 규빈이라는 인덱스로 그냥 바꾸고 싶어요. 그럼 1에 대응하는 거를 규빈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바뀌게 되죠.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저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고 같은 게 뭔가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은 타임 시리즈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임 시리즈일 경우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타임 시리즈일 경우에 제외하고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제가 잘 써요. 되게 잘 쓰는 테크닉인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갖고 딕셔너리를 만들 건데 내가 430 2021 TH 43051 뭐 요런 이제 제 4번이 있다고 치고 다른 사람도 이 4번이 있다고 칩시다. 힘드니까 두 개나 두 개만 하고 이제 수업을 이번 학기 몇 과목 하고 있는지 세 과목 이 사람 이제 두 과목 하고 있고 그냥 요런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뭐야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뭘로 하지? 별 큰 의미는 없겠지만 키 같은 것도 놓고 내가 이거 예제를 뭘로 만들었지? 원래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를 PD 데이터 프레임 df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보통 ID 같은 경우는 인덱스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 있는 ID를 내가 인덱스로 만들고 싶다고 가장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있는 열을 끄집어 갖고 내가 그냥 어떤 리스트라고 생각하면은 set 인덱스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아까 이제 배운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컬럼에 있던 아이디가 보세요. 컬럼에 있던 아이디가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로우에 있는 인덱스로 들어와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덱스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미 있던 어떤 컬럼들 중에 내가 하나를 쓰고 싶으면은 그 컬럼 이름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내가 이제 그 미친 척하고 요거를 인덱스로 잡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보통 근데 이렇게는 안 하겠죠.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그 데이터가 이제 하나 불러와지는데 요거는 그 피파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피파는 그 월드컵이나 이제 각종 국제 행사를 주관하는 어떤 협회인데 여기에 이 피파는 그냥 게임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피파라는 이름의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뭐 아이디도 있고 어떤 선수에 대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선수의 나이 그 다음에 이 선수의 이제 국적 그 다음에 이건 전체적인 능력치 그 다음에 뭐 잠재적인 능력치 지금 소속되어서 뛰고 있는 클럽 그다음 뭐 등등등등이 있어요. 뭐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러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컬럼들의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df 컬럼즈 이렇게 하게 되면 컬럼들의 이름이 쭉 있는데 이 컬럼들의 이름에서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가 있죠. 요러면 짜증난다고 했죠, 제가.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컬럼 이름을 그냥 이렇게 메소드를 걸어서 쓰면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스페이스가 포함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뭐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저번에 이제 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뽑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여기 있는 스페이스를 언더바로 그냥 바꿔서 컬럼들의 이름을 좀 전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태스크가 뭐냐면은 열의 그 컬럼들의 이름줄 중에서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는 거 있죠. 이 스페이스가 있는 거를
스페이스를 언더바로 그냥 바꾸면 되거든요. 그냥 제일 단순하게는 이거 다 드래그를 하고, 그쵸?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이제 하나씩 다 바꾸면 되는데, 이게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이 리스트를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확보가 되죠. 그쵸? 이 컬럼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각각은 문자열이니까, 여기 있는 공백을 없애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공백이 없어지게 되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언더바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여기 있는 리스트들이, 왜 이렇게 느려? 공백이 언더바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게 새로운 컬럼들의 이름이 되면 된다는 것이겠죠? 이 컬럼들을 어디에다가 넣으면 돼요? df 컬럼에 아까 그냥 넣으면 됐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df하고 이제 쭉 치면은 여기에 그쵸? 그러니까 리얼 언더바 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원래는 위에 보면은 스페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띄어져서 이렇게 넘어갔었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하면은 그냥 영구적으로 바뀌니까 이거 제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방법은 지금은 다시 이제 바뀌게 전 상황으로 왔죠. 그쵸? 이렇게 여기에 그냥 그대로 대입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new columns new column names 그 다음에 축을 이렇게 1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위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위에는 df.columns에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확 대입해 버리면은 df 자체가 그냥 바뀌거든요. 근데 얘는 그 컬럼 이름이 바뀐 거는 이제 요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지금 두 개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또 바뀌기 전이죠. 그렇죠? 요거를 하면은 이 바뀐 다음이 되고, 그쵸? 그래서 그 원래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df라는 거를 우리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안 하려다가 그냥 제가 위에서 소개를 해서 갖고 왔거든요. 리네임을 하려면은 내가 이제 바꾸고 싶은 것들을 바뀌기 전이나 비포하고 애프터를 그냥 딕셔너리를 다 매핑을 해야 됐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러한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 columns in 컴프레인션은 모르면 꼭 복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리스트가 이제 출력이 되죠. 이 상태에서 내가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땡땡 하면은 딕셔너리 컴프레인션이 되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내가 리플레이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왼쪽이 비포, 오른쪽이 애프터, 그쵸? 이러한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dct로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df rename dct 하면은 끝나게 되겠죠?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리네임은 뭐냐면은 딕셔너리들 중에서 내가 그냥 몇 가지 컬럼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불필요한 대로 쓸 거고, 그중에서 내가 진짜 너무 거슬리는 한두 개 있잖아요. 그런 것만 바꿀 때 리네임을 걸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은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그냥 그 한 번에 그냥 덮어 씌워버리는 게 더 편해요. 쓸모는 없지만 그냥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id를 로우의 인덱스로, 그러니까 원래 로우의 인덱스는 0, 1, 2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로우의 인덱스로 지정을 하고 싶으면 이제 가장 단순하게 떠오르는 건 요거죠.
이렇게 하면 되죠. 끝났습니다. 그쵸?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여기에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숫자 인덱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리스트화 시켜서 이렇게 찍어보면 된다고 했죠. 얘를 그냥 df.id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냥 단순하게 대입 이렇게 하면은 이 df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중복이 되어 있는 게 좀 거슬린다면 이건 나중에 뭐 그 이 컬럼을 드랍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죠. 요거는 이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손상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깨끗한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그 데이터 프레임 불러오고 다른 방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그건 없어요. 셋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셋 df.id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제 똑같다라는 거고 이거 뭐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거 드랍해가지고 이 아이디를 드랍할 수도 있습니다. 거슬리면 사실 여기 있는 코드는 제가 그 뭔가 의지가 그렇게 좀 많이 있지는 않은데 로우의 이름을 바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컬럼 이름들은 바꿀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까 또 만들어 놨던 이제 DCT를 아니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는 그 비포가 얘고 그쵸? 되게 귀찮네. 비포가 얘고 그 다음에 애프터가 ID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코드는 진짜 안 중요하다. 이 코드도 모를 것 같은데 요렇게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 있는 애가 집으로 묶여갖고 패러럴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 내가 옛날에 설명했었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덱스고 여기는 이제 ID 요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0 그러니까 요 이쪽에 해당되는 포문이랑 이쪽에 해당되는 포문이 이렇게 패러럴하게 되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걸 투플로 받았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딕셔너리로 받아지겠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다시 DCT라고 놓고 이 DCT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런 문법을 한번 보는 거는 그러니까 뭐 집 같은 것도 복습을 하면 좋고 요거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로우의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는 크게 뭐 임팩트 있는 변화는 아니에요. 실제로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컬러만 잘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이거 PD가 아니고 DF 우리가 이제 넘파이 어레이에서 요런 거 있죠. 1, 2, 3, 그 다음에 3, 4, 5. 이러한 2차원 어레이를 받았을 때 요거를 이제 점하고 t를 붙이게 되면 이게 반전이 돼서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트랜스포즈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요 상태에서 점 찍고 t를 하게 되면 마치 이제 넘파이처럼 이제 반전이 되어서 보이게 되는데 이런 거는 보통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쓸모가 있냐면은 그냥 저는 이럴 때 많이 써요. 여기 있는 행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제가 옆으로 이렇게 넘겨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좀 불편하면은 이렇게 트랜스포즈 하면 행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좀 더 보기 편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첫 번째 옵저베이션이 되고 이건 두 번째 옵저베이션이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에서 옵저베이션을 한 일단 요렇게 하면 다 보이게 되고 처음부터 한 두 개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개만 출력을 하면은 그냥 이 첫 번째 컬럼에는 아이디가 있고 아이디에는 이런 숫자가 있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컬럼에는 이름이 있고 이름은 이제 이런 문자열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이 같은 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음 볼 때 이렇게 하면 이제 편하겠죠. 뭐 안 그러면 이제 엑셀 켜갖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엑셀 켜서 보는 것보다 아마 이게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옵션을 좀 조정할 수가 있는데 PD 옵션 디스플레이인가? 저 이 코드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이거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잘 쓰는 코드는 아니라서 어디 있지? 여기 있겠다. 여기 있겠다. 여기 보면은 이거를 좀 복사해서 갖고 오면 거의 맞았네. 그러니까 이 로우가 지금 꽤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더 많으면은 로우가 뭐 예를 들어서 1000개 있으면 이게 1000개 쭉 출력되는 게 아니고 밑에 막 점점점 이렇게 되면서 생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제가 이게 맥스 로우를 지금 10개로 제한을 했는데 이렇게 10개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점점점 하고 이제 생략이 돼요. 왜냐하면 이쪽에 보일 수 있는 건 10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로드를 다 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불편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100 같은 거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다 살펴보고 나중에는 이렇게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할 때마다 여기 있는 위에 코드도 바뀌어갖고 적용이 되거든요. 모든 주피터 노트북 이런 식으로. 이게 그게 싫으니까 이렇게 다시 원래 옵션대로 리셋을 해라 라는 거를 이제 주면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위에는 디폴트 옵션으로 쭉 보이게 되고 얘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를 하라고 좀 명시적으로 명령을 주게 되면은 이 디스플레이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냥 프린트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내가 10으로 할 수도 있고 11로 하게 되면 좀 더 보이고 이런 식으로 옵션들을 조절해 나가면서 출력 결과들을 이제 하면 조정을 하면 되겠죠. 제가 이 예제에서는 그냥 설명을 위해 갖고 옵션을 일부러 줄였는데 보통 이렇게 점점점으로 생략이 돼 갖고 불편할 때 이것들을 늘려 가지고 보는 경우가 좀 빈번하겠죠. 저는 솔직히 이게 그렇게 뭐 컬럼 이름이 심각하게 막 많이 있지 않으면은 한 12개나 뭐 몇 개 이게 디폴트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숫자만 이렇게 잘라갖고 그냥 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한 10개 정도 컬럼 보고 그다음 10개 컬럼 보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되게 자잘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는 거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딱 보니까 요런 거는 숫자인 것 같고 얘는 문자인 것 같고 요것도 이제 숫자인 것 같고 이 숫자도 잘 보면은 어떤 거는 그 소점이 있어 갖고 플롯 타입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인트 타입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이제 타입들을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의 타입들을 한 번에 쭉 살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거를 쓰면 돼요. 요 함수를 쓰게 되면은 id는 int고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int도 아니고 뭐 플롯도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처리할 수 없는 어떠한 되게 희한한 형태이다 라는 거를 오브젝트로 다 봤는데 보통은 스트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는 그냥 거의 스트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플롯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플롯도 있고 인트도 있고 오브젝트가 있고 한 3개 정도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데이터 타입하고 끝에 S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컬럼들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이제 각각 보여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 중에서 하나의 열을 뽑아요. 예를 들면 이제 네임 이제 이런 거를 뽑습니다. 그럼 이거의 데이터 타입은 여기에서 그냥 체크를 할 수도 있는데 함수로 이용을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타입이 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브젝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제목을 S.D 타입이라고 하고 여기 위에는 df.d types라고 붙였는데 여기 이 메소드를 쓰려면 앞에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야 되고 여기 소문자 S가 의미하는 거는 판다스 시리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판다스 시리즈죠. 이런 게 이제 판다스 시리즈고 여기에서 타입을 찍어보면 오브젝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 오브젝트형인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np하고 언더바하고 ob하고 오브젝트 언더바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에서 아까 뭐였지? age 얘 있죠? 요거는 이제 인트 아니면 플롯이겠죠? 딱 보니까 숫자니까. 그래서 타입을 찍어보니까 int 64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np 아까 이제 했던 오브젝트 타입이냐 라고 하면 false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int 64 타입이냐 int 64 이렇게 하면 이제 true가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각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찍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불렀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 타입들을 쭉 봤어요. 이 중에서 내가 int 64에 해당되는 애만 뽑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id 그 다음에 age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이제 다 id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옛날에 좀 쓰던 팁이 이거를 시리즈로 만들어요.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게 되면은 아니다. 요거를 일단 리스트로 먼저 만들어주고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시리즈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0은 int 64고 2번에 해당되는 거는 int 64고 그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숫자들을 세요. 0하고 2하고 또 뭐였지? int 64만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67, 12, 67, 12 이렇게 하고 df 이 코드에서 요걸 하게 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뽑으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컬럼 이름이 몇 개 없고 뭐 한 컬럼 이름이 한 6, 7개 정도 있고 int 64에 해당되는 게 뭐 한 2개 정도 있으면은 숫자 잡아갖고 이렇게 빨리 인덱싱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좀 귀찮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서 d types 하게 되면은 lin 5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들이 쭉 리스트로 만들어지겠죠? 여기에서 내가 np int 64에 해당되는 거를 조건문에 걸면은 64, 그러니까 int 64에 해당되는 거는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false가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true, false를 얻었으니까 이거를 요 기본형에서 그쵸? 요 기본형에서 컬럼 이름들은 모두 뽑는 대신에 이거에 해당되는 애들만 뽑으라고 하면은 위하고 똑같은 코드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되게 다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할 때 되면 잘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정렬을 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이 순서로 내가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쓰고 바이는 아마 생략해도 될 거예요. 나이 순서대로 하면은 여기 나이가 이제 15살인 선수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가장 많은 선수일 텐데 뭐지?
아, 미우, 저, 이, 저 어릴 때 이분 뛰는 거 봤거든요. 지금도 뛰고 있나 보네. 대단한 선수예요. 어, 제가 찾아보고 싶네. 그 가장 많은 사람이 54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등이랑 격차가 되게 많이 나죠. 아무튼 이 그 현역을 되게 좀 길게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요렇게 이제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싶다면은 AS 치고 이제 탭을 누르게 되면은 그, 그 오름차순, 내림차순 요런 거를 정의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적은 거부터 점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를 폴스로 이제 하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이게 점점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탑에 위치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내가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능력치가 이제 좋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능력치는 오버올이라는 게 그 뭐 그 선수가 이제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 이제 100점 만점이 어떤 숫자로 이제 나타내는 숫자이거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서 요 오버올이 좋은 그러니까 높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 그러한 선수들이 좀 거의 이제 몸값이 비싼 선수들이 되겠죠. 잘한다는 거니까. 정렬을 하고 싶다면은 바이 이렇게 하고 높은 순서니까 이러면은 이게 낮은 능력치대로 정렬이 되고 이렇게 하면 높은 능력치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아마 이거 생각해도 될 거예요. 저는 생각 잘 안 하는데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시험에는 안 낼 함수.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전체적으로 컬럼들이 뭐 어떠한 타입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각 컬럼에 이제 미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싱이라는 거는 이제 비어 있는 값. 엑셀로 치면은 숫자가 아니고 그냥 빈칸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알고 싶으면은 인포라고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id라는 컬럼은 그 널이 아닌 컬럼들이 17660개만큼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int 64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컬럼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죠. 요거는 뭐 굉장히 많이 비어 있진 않지만, 모든 값이 다 차 있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컬럼들, 얘는 21개밖에 없네요. 그쵸?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들의 이제 현황을 좀 한눈에 이제 파악하기가 쉬워요. df 요게 이제 비어 있는 값이 많으니까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이제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빈칸이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파악을 보통 먼저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받으면은 받자마자 그냥 그 df 한번 쳐서 떻게 생겼는지 그냥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쳐서 이렇게 한번 이제 쓱쓱쓱쓱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 제가 치는 거는 이거를 먼저 해요. 이거를 먼저 해서 보통 이제 컬럼 이름들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미싱은 얼만큼 있고 데이터 타입은 뭐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똑같은 피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여기에서 is NA라고 치면은 결측치가 있으면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false라는 거는 얘는 이제 결측치가 아니라는 의미죠. 여기 있는 true는 얘는 이제 결측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원래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서
맨 마지막이 이제 true로 되어 있죠, 여기도 맨 마지막 컬럼을 한번 가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난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그 난값이 들어가 있는 쪽에 이제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false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지금 true가 0이고 false가 1이라고 치면은 요거를 잘 이용하면은 어떠한 그 컬럼별로 미싱이 이제 몇 개가 있는지 카운트할 수 있죠. 물론 이거를 봐도 카운트를 할 수 있죠. 요거를 봐도 그냥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is NA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쓸모 없지가 않아요. 일단 약간 이제 복습을 위해서 array false 이렇게 하고 다 알 것 같긴 하지만 false true 이건 뭐 자, 이러한 그 numpy 어레이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우리가 true, false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어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true가 1이고 false는 빵이니까. 그쵸? 요거를 제가 그냥 ARR이라는 어떤 거로 받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 ARR의 디멘전이 얼마예요? 3,2죠? 그쵸? 펜이 이제 3개 있고 컬럼이 2개 있다는 건데 이 3,2의 디멘전을 내가 열별로 합치고 싶어요. 열별로 1, 1, 0 합쳐가지고 내가 3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2라는 숫자를 만들고 0, 0, 1이라는 숫자를 합쳐갖고 1이라는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 결과가 그냥 길이가 2인 벡터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축이 없어지고 길이가 2인 벡터만 이제 남는 거니까 이 그 sum 첫 번째 축이 사라져야 되니까 이렇게 첫 번째 축을 날리면은 이렇게 2, 1이라는 여기를 더해서 2가 나오고 얘를 더해서 1이 나온다. 이러한 의미가 되죠. 혹시 이제 얘를 내가 로우별로 더하고 싶다. 그럼 111이 나오겠네.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1이죠. 그러면 이제 3이라는 숫자만 남아야 되고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두 번째에 있던 숫자가 이제 사라져야 되죠. 근데 파이썬에서 두 번째는 1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1을 날리게 되면은 111 하고 이 첫 번째 축이 사라지고 두 번째 축이 사라져 갖고 이렇게 로우별로 더한 결과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수업을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혹시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그 링크를 제가 나중에 걸어 놓을게요. 그쪽으로 가서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했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도 결국에 여기 있는 그 컬럼별로 내가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썸을 하고 이렇게 빵을 해야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컬럼별로 미싱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고 뭐 아이디하고 이름 같은 경우는 미싱이 없고 클럽은 미싱이 좀 있네. 그러니까 그 클럽이 없다라는 건 소속이 없는 선수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어떤 특정 두 컬럼은 미싱이 되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별로 결축치를 카운트하는 코드를 물론 이제 요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실제 isNA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쓸모없는 것 같죠? 왜냐면 이거를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결측치가 만약에 50% 이상의 열들을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결측치가 너무 많으면 내가 특정 비율 이상만큼 결측치가 있으면은 난 그거를 그냥 빼버리고 분석을 할래 차라리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코드를 짜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전체 코드 전체 이제 데이터가 쉐입을 찍어보고 17660개 있잖아요. 17660 뭐 이렇게 해도 되고 len df 이렇게 해도 17660이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요거는 합이고 이 합을 전체를 이 17660으로 나누게 되면은 미싱이 이제 몇 프로 있는지 여기는 이제 96%가 있다는 의미고 여기는 빵 프로가 있다는 의미고 미싱이 몇 프로가 있는지 퍼센트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0.5 이상인 애들만
이렇게 조건을 거면은 요 두 개가 0.5 이상만큼 미싱이 있는 애들이 되네요. 그럼 이러한 애들만 내가 이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요건 이제 타입이 뭐죠? 시리즈죠. 판다스 시리즈. 그러니까 로우의 이름이 있는 판다스 시리즈일 뿐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냥 트루 펄스가 있는 어떠한 애니까 df 록에 요 기본 포맷에서 컬럼 자리에다가 얘를 넣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컬럼 미싱이 50% 이상인 애들만 뽑히게 되겠죠. 그쵸? 드랍. 자, 요게 이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고 내가 그냥 이 첫 번째하고 그러니까 0 인덱스가 0인 로우하고 인덱스가 1인 로우하고 인덱스가 2인 로우하고 3인 로우를 그냥 없애고 싶어요. 그냥 이게 싫어. 그럼 이제 뭐 아이록을 이용해서 그냥 그거에 대응하는 애를 빼고 셀렉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거를 그냥 특정 개만 지우고 싶다. 하나만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 드랍 0, 1, 2, 3 이렇게 하면은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할 수 있고 얘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생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 갖고 요 코드하고 이제 똑같은 코드이고요. 내가 만약에 컬럼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드랍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네임이랑 그러니까 이름이랑 뭐 나이 요런 컬럼은 내가 드랍을 하고 싶어요. 요 두 컬럼을 드랍을 하고 싶으면은 그냥 드랍 이렇게 하고 드랍을 하고 싶은 이 컬럼 이름들을 써주고 축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컬럼이 드랍이 되고 남아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러한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측치가 50% 이상인 열들을 찾고 그 열들을 제외하라 라고 하면은 결측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is na를 해주고 그쵸? 여기에서 썸을 하고 뭐를 이제 나눠야 됐는데 사실 그러니까 요거를 했었죠. 썸하고 영지 맨날 헷갈리네. 이거 사실 생략해도 되거든요. 사실 맨날 저는 생략하고 쓰다가 아무튼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그냥 1로 보고 다 더한 거고 얘는 전체가 이제 0, 1이 있는데 거기서 1인 것만 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하고 사실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코드하고 똑같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0인 경우는 우리가 또 생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하고 똑같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그 생략을 하지 맙시다. 여기 있는 게 그 미싱 레이시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게 미싱 레이시 되고 여기서 이제 50% 이상인 거, 50% 이상인 거를 이제 쭉 뽑아 보니까 왜 안 돼? 잠깐만. 아, 그치. 아이씨. 그쵸? 50% 이상인 거가 이제 아이씨, 녹화하지 말고. 요거 두 개를 제외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거 딱 보니까 요 컬럼이랑 요 컬럼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세워서 제외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끝에 그쵸 미싱 많은 그 컬럼이 없어졌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풀이 1인가? 이 풀이 1이랑 왜 풀이 2가 두 개 있지? 두 번째는 그냥 조건 걸어갖고 깔끔하게 빼는 게 풀이 2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풀이 1이 뭐지? 아, 맞네. 요게 이제 풀이 1이고, 당연히 문제 의도가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겠죠. 이러한 컬럼들이 되게 많으면은 이거를 눈으로 일일이 보면서 드래그를 이제 하는 거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is NA 이렇게 하고 평균을 이제 구해주고, 그쵸? 여기에서 0. 이렇게 그냥 걸어버리면은 이 false로 된 것만 빼고 내가 선택을 하면 되죠. 드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싱이 보통 넘파이 미싱이랑 그러니까 결측치라기보다 그냥 그 숫자 아닌 거 이상한 거 있죠. 그런 게 넘파이일 때하고 판다스일 때하고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넘파이에서는 이제 난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mp.난이라고 치면은 뭐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이제 숫자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무한대라든가 하여튼 뭐 그냥 그런 숫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 2, 3하고 mp 난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요 리스트를 그냥 어레이로 바꾸게 되면은 또 이러한 어레이가 만들어지고 이 어레이의 이제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1, 2, 3 하고 그 다음에 난값도 평균을 내야 되니까 이 결과가 난값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 MP 난이라는 거에 타입을 찍어보니까 얘는 특이하게 플롯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요거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특이한 타입이, 특이한 자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아무튼 이제 타입을 찍어보게 되면은 플롯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넘파이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어레이들 있죠. 여기 있는 어레이들이 똑같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얘네들은 지금 플롯형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플롯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게 또 약간 뭐 특이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난이고 내가 이게 얘가 아까 ARR에 있어서 잠깐만 실행 예. 여기에 이제 마지막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찍어보면은 이때는 당연히 넘파이 어레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타입이 넘파이 플롯 64라고 나오게 되고 그냥 이제 타입을 찍게 되거든 그냥 이제 플롯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요거는 뭐 그렇게 그 까다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제 그 얘를 까다로운 내용도 아니고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트 하나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게 되죠. 요거에 이제 타입을 찍어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넘파이에 있는 애니까 이제 인트 64가 되는데 그냥 이때 이제 그 1 자체의 타입은 그냥 인트가 나오게 됐죠. 그냥 요거밖에 없습니다. 얘도 그냥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타입이 플롯이 된다. 그 다음에 판다스로 오게 되면은 여기 난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냥 비어있다, 빈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넘파이 어레이 있죠. 아까 이제 난을 놓고 1, 2, 3 넣었던 그 어레이를 판다스 시리즈로 바꾸게 되면은 난이랑 1, 2, 3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요거 있죠. 여기 위에 있는 거에 평균을 내면 아까 넘파이였으면 뭐가 됐어요, 이게? 난값이 나왔죠. 근데 얘는 이거를 빼고 그냥 계산을 해줍니다.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측치가 사실은 4개 있는데, 칸이 4개 있는데, 우리가 관측한 게 3개 있으니까, 그냥 3,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하고 그걸 이제 통합을 3으로 나누는 세 개만 관측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결측이라고 생각을 해서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컨셉이 넘파이하고 판다스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판다스에서는 이제 PDNA라고, PD.NA라고도 이렇게 발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비어있는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도 평균을 취하게 되면은 2가 나오게 됩니다. 얘하고 얘 차이는 그냥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넘파이에서 뭔가 난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판다스로 형태 변환이 되면 그냥 여기에 난이라고 들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처음부터 판다스에서 NA라고 넣으면 이게 NA 값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난값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난이나 이제 NA가 있으면은 연산을 할 때 제외하고 이제 하게 되고, 요 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플롯 64로 이제 타입이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 PD.NA라고 찍힌 이 판다스에만 있는 요거 있죠. 얘는 그 이제 숨겨진 뭔가 이제 그 여기 앞에 언더바가 있다라는 거는 그 숨겨졌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판다스 내부적으로 뭔가 숨겨진 타입이 있는데 그냥 그 NA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여기 난이라고 되어 있어도 판다스 내부에서는 이 로직으로 바꿔갖고 아마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추궁을 해보진 않았어요. 코드를 들어보고 추궁을 해보진 않았는데 대충 그렇게 동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싱이 있는 거를 이제 찾는 방법인데 우리 이제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S1이라는 시리즈가 있을 때 시리즈 혹은 데이터 프레임 isNA라는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true가 튀어나오면은 여기는 이제 이 true가 있는 곳에 미싱이 있다라는 거를 의미해요. 여기 있는 S2는 어떻게 생기냐면 NA로 이제 첫 번째 값이 들어가 있고 S1은 난 값이 들어가 있는데 둘 다 이제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난도 미싱으로 취급하고 NA도 미싱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MP 난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그 시리즈를 만든 다음에 이 시리즈에 그냥 각각 그 브로드캐스팅으로 미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그냥 개별 원소에 들어가서 미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값이 결측 값이냐 이런 거를 이 값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 isNA 이런 메소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에만 있으니까 그때는 PD, 그러니까 판다스 안에 있는 isNA라는 메소드를 함수를 갖고 와서 여기에 이제 테스트를 걸어보면 됩니다. 이제 true가 나오고 헷갈리게 isNull이라는 함수도 있거든요. isNull이라는 함수로 테스트를 해도 돼요. 요것도 true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러한 시리즈에 있는 첫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해갖고 얘가 이제 결측값이냐라는 거를 이제 테스트하고, 두 번째 시리즈에 첫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해서 이게 이제 결측값이냐 테스트를 했는데 둘 다 이제 트루가 나왔습니다.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냐?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추궁을 해봤는데 똑같은 A인지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이 요거는 함수라는 오브젝트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는 메모리 공간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의 아이디를 찍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pd.isNA라는 거는 지금 내 컴퓨터에서 이러한 메모리 주소에 있다라는 거 의미해요. 그 다음에 또 주소를 찍어봐요. pd.isNull 이라는 함수도 주소를 찍어보면은 두 주소가 똑같이 나오죠. 그럼 이건 얘는 같은 주소에 있는 서로 다른 이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 지금 단계에선 잘 몰라도 되고, 그 혹시 나중에 판다스가 아니고 파이썬을 하다가 이거 그냥 똑같은 애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이디를 찍어보면 돼요. 아이디를 찍어봐서 똑같은 애가 나오면 똑같은 겁니다. 이 아이디는 제가 예전에 막 뭐 깊은 목사 막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잠깐 했었는데 그거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5분 정도만 쉬고 5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